이렇다 보니 과속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도심 도로에서는 시속 50km로, 생활도로에서는 시속 30km 이하로 주행하도록 차량 제한 속도를 낮췄습니다. 외국에서는 이미 30년 전부터 속도 하향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관련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제한 속도 하향이 사고율 감소에 효과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고가 발생을 하더라도 사상자의 사상 정도, 그러니까 피해자가 얼마나 다치는지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시속 60km로 주행하던 차량이 보행자를 충격했을 때 사망 가능성은 무려 85%에 달합니다. 시속 10km를 낮추고 주행했을 경우 사망 가능성은 55%로 크게 낮아지는데요. 안전성 부분에서는 분명 이점이 있지만 도로 정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게 저희 실제 실증 조사 결과인데요. 여기를 보시면 속도가 60일대랑 50일대가 나와 있는데 출퇴근 시간 같은 경우는 속도 시간 차이가 3분이 날 때도 있었고 동시에 도착할 때도 있었어요. 이 차이가 실질적으로 내가 더 빨리 가서라기보다는 어떤 신호, 마지막 신호에 걸리거나 걸리지 않거나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어요. 과연 실제로도 그럴까요?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 사고는 한 30년 가까이 되고 있죠. 가벼운 사고는 덜어 있었죠. 동일한 도로 환경에서 시속 60km와 시속 50km로 주행해보기로 했습니다. 제한속도 60km 달렸을 때 50km 달렸을 때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라면 뭐 한 5분이나 한 10분 차이밖에 안 나겠죠. 이하 동물입니다. 5분 나이면 7분, 8분, 10분 안에 비슷비슷해요. 출발하는 두 차량, 과연 결과는 어떨까요? 여의도에서 SBS 방송국을 거쳐 다시 여의도로 돌아오는 경로인데요. 앞서가는 시속 60km 차량이 보이고 시작은 순조로운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차량의 간격이 멀어집니다. 보일 듯 말 듯 하더니 어느새 시야에서 사라지고 마는데요. 반환점인 SBS 방송국이 보이고 다시 여의도로 향하는 차량. 그런데 낯익은 차량이 포착됩니다. 50km로 가나 60km로 가나 바로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거 비슷합니다. 실제로 주행하는 동안 두 차량 간의 간격이 벌어진다 싶다가도 신호 구간이 많다 보니 정체가 생기면 금세 거리가 좁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도착한 여의도, 앞 차량이 보이는데요. 도착 시간은 2시 53분, 두 차량 모두 30분 소요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도심에서는 뭐 교통체증이 심하다 보니까 조금 빨린다 하더라도 어차피 그 차와 차끼리는 뭐 정체되니까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60km 가나 50km 가나 큰 뭐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도심에서. 전쟁과도 같은 출퇴근 시간은 사실 제한 속도가 큰 의미 없는데요. 가다서다를 반복하다 보니 속도를 낸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활도로나 이면도로는 보행자도 많고 돌발 상황이 많아 속도 제한이 꼭 필요한데요. 예기치 못한 그날의 사고, 제보자는 당시 소리만으로 위험을 감지했다고 합니다. 붕 차가 과속하는 소리, 그 차가 조용한 차량은 아니에요. 그래서 엔진 소리가 나고 이제 큰 차가 지나가면 과속 방지통이 있으니까 덜컹 하는 소리가 나서 그것 때문에 뭐야 하고 잠깐 속도를 줄였거든요. 아내와 함께 외출에 나서던 길이었다는데요. 그런데 그때 그게 저희가 걸어갔을 때 한 30m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코너에서. 그 차가 우리를 발견하고 저는 빵 했는데도 그 차는 와서 저희 차를 이렇게 탁 박은 거고 끝까지 못 멈추고. 보험사나 이쪽에 얘기했을 때는 상대편 차량이 60에서 70km 정도로 예상된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그거보다 훨씬 빨랐어요. 이 도로는 평소 보행자가 많고 도로 폭도 좁아 과속 자체가 불가능하다는데요. 대부분의 차량이 시속 30km 이하로 주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위협적으로 들이닥친 차량, 결정적인 사고 원인이 있었다는데요. 교통사실 확인원에는 과속했다고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과속 역시 저희가 피해자인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험사는 제보자에게 20%의 과실을 주었다고 합니다.
10대 0이 되려면 상대방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아서, 그리고 두 번째는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차가 아무리 오른쪽에 붙어 있어도 최선을 다해서 피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완전 조금이라도 간격이 있으면 8대2가 맞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험을 인지하고 바로 멈춘 것만으로는 제보자의 대처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비현실적인 이유를 들며 과실을 준 보험사. 전문가는 이 사고를 어떻게 볼까요? 이거보다 더 빨리 설 수가 있나요? 거의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만 잠깐만 보더라도 여기서 거의 인식을 하고요. 바로 섰습니다. 더 빨리 서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사고의 과실 비율은 아무리 따져보아도 제보자 차량의 과실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100대 0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의 제기에도 황당한 이유로 결국 20% 과실을 받았다는 제보자. 아파트 단지 사이이기 때문에 애들도 많이 다니고 이제 차들이 이면 주차도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과속해서 달린다는 거는 제가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이 박았으면 더 위험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상당히 위험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승용 차량 기준 제한 속도를 초과했을 경우 부과되는 범칙금과 벌점입니다. 시속 60km를 초과할 경우 벌점 60점으로 면허 정지에 해당합니다. 도로 위 안전을 위해 제한 속도를 낮추는 정책이 이미 시행되었습니다. 속도 위반에 적발될까 걱정하기보다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제한 속도를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